MSCI 지수 편입된 종목군들의 기준에서 예전하고의 차이는 공매도를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편입되고 나서 일반적으로 오늘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감 동시효과의 물량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량 150만 주보다 더 많아. 280만 주가 마감 동시효과에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일단 그 저 물량들이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인덱스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한국 주식에 투자해 주세요라고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 ETF 상품이 됐던 우리나라 기준에서 그런 상품을 이제 운영사가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자금이 들어오겠죠. 펀딩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자금이 들어오면은 한국 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지수, 그러니까 MSCI 지수는 이제 모건 스탠리사에서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지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도 있고, KRX는 K탑이죠. K탑 30도 있고, 뭐 코스닥에 이제 코스닥 50도 있고, 뭐 100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한경 지수가 있고, 한국경제신문에서 만들어 놓은, 또 매일경제신문에서 만들어 놓은 매경 지수가 있고, 또 조선일보 또 경제팀에서 만들어 놓은 또 고 지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추정할 수 있는 지수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비중을 설정해 놓는 건데 그 비중 설정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MSCI 지수 편입되는 이제 조건의 시가총액은 뭐 예를 들면 4조에서 4조를 넘겨야 된다라든가 최근에 이제 유동성이 얼마큼 돼야 된다라든가 뭐 보유예수 물량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되고 뭐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해야 된다든가 그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설정해 놨을 때 이번에 1년에 4번 이제 그 리뷰가 있는데 그 편입이 있는데 이번에 세 종목이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알테오젠 그리고 엔캠이란 말이에요. 그 세 종목이 셋 다 오늘 동시효과에 다 갭상승으로 다 끝났어요. 매번 이렇게 끝나냐? 매번 이렇게 끝나면 매번 개장 초부터 다 잡지. 응? 저점 대비해서 오늘 뭐 예를 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방안에 갖고 있는 기준이잖아요. 8.59% 돌렸단 말이에요. 낙폭이 장중에 뭐 대단했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HD 현대일렉트릭은 전체 전선주들의 가격 탄력이 있었죠. 그 흐름이었냐 아니면은 MSCI 지수의 편입의 기준이었냐 그걸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LS 일렉트릭 뭐 재룡전기 다 되돌리는 흐름 속에서 뭐 어차피 주력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을 거니까 현대 일렉트릭 같이 설정을 찾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는 11%를 돌려놨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이제 뭐 돌리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 눌리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눌리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보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들어 올리고 끝나는 케이스는 조금 드물어요. 그런데 주간 단위에 이제 엔캠이나 알테오젠이 좀 주간 단위에 많이 미끄러졌던 부분이 있어서 그에 반해서 이제 HD 현대일렉은 주간 단위에 사실 좀 들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띈 거고요. 그리고 자금 집행 그 기준은 인덱스는 오늘 기준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장중에 미리 사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편출되지 않는 한 이 비중 그대로 가져갑니다. 중간에 뭐 매도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조금 차이는 예전에는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패시브 쪽에서는 그러니까 인덱스를 추종하는 운영 상품에 있어서는 중장기 투자잖아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많이 올랐다고 팔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비중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 증시에 투자해달라고 그랬잖아. 개별 종목 막 사서 매매가 아니란 말이야. 한꺼번에 그냥 들어간단 말이야. 그 비중대로. 근데 그게 아깝잖아요. 그냥 갖고만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물량을 대차를 하는 거예요. 예탁원에 넣어놓고 대차하겠다. 빌려갈 사람 빌려가라. 그러니까 이제 대차하고 공매도의 차이는 대차는 말 그대로 빌려주는 거고 공매도는 받아다가 이제 뭐 시장에서 해지가 됐든 아니면 뭐 공매도로 수익을 내려는 매매 전략이 됐든 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기준이 이제 공매도의 기준인 거고 대차 거래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지분을 같이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결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뭐 경영권 분쟁을 떠나서 그렇게 가져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장내 매수를 하게 되면은 유통 물량이 좀 제한적인 종목 매수하기가 힘든 경우에 파생 상품에 대한 해지라든가 뭐 ELW를 발행을 했어요. ELS를 발행했어요. 판매가 됐어요. 판매가 됐는데 장내 매수를 하거나 했을 때는 조금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물량 걷기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물량을 대차해서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예탁원에서 분류하는 게 한 7, 8가지 됩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에 차이점은 공매도를 이제 금지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일반적인 수순이 편입이 되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액티브 쪽에서 들어와요. 액티브 자금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추종하는 자금이 들어와서 물량을 걷죠. 걷고 오늘 종가 기준, 편입날 그 월의 종가의 기준에서 패시브 자금이 일단 들어와요. 그게 다 체결을 시켜야 돼. 자기들은 그 비중대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해놓고 6월 1일부터 그것에 대한 이제 수익 범위가 이제 수익이 많이 났냐 이게 아니라 전체 상품 채워놓고 그대로 딱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 운영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게 패시브, 액티브가 들어와서 패시브에 넘기고 패시브가 다시 그것을 대차를 해주고 그다음 대차로 받아가서 공매도를 때리고, 이게 이제 수순이에요. 그 수순이었는데 일단 공매도가 금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 물량을 그대로 받아다가 바로 그냥 공매도로 나오는 경우는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 흐름이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현재 기준에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뭐 나중에 기회 되면은 더 깊이 있게, 장중에라도 뭐 깊이 있게 설명을 하든, 컨디션 좋을 때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리든, 그렇게 해서 뭐 추후에 그 MSCI 지수에 편입된 것을 바탕으로 향후 방향성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놓고 볼 때 저는 이제 제 기준에서는 엔캠은 뭐 오늘 이후부터 해서 조정이 좀 깊어질 걸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원체 펀더멘탈이 안 되는 종목이라. 알테오젠도 뭐 윤종두가 싫어하는 업종 종목 군이잖아요. 그 바이오 쪽. 실적이 이제 검증이 안 되니까 사실상 뭐 로열티 받아오는 거 그 규모 얼마 되도 않고, 뭐 앞으로 뭐 1조를 받아올 거야 얘기해봐야 그 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되고. 다만 이제 알테오젠은 오늘 MSCI의 그 수급이 끝난 게 아니고, 일단 국내 기관의 입장에서도 에코프로 BM과 HLB가 거래소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알테오젠의 비중이 일단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코스닥 시장에서. 그 높아진 비중만큼 또 채워야 돼요. 인덱스 쪽에서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규정 자체가 이제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에 있었잖아요. 코스닥에 있던 게 코스피로 옮겨가게 되면 코스닥의 인덱스 상품에서는 다 매도인 거야. 다 매도를 해야 돼. 그럼 주가 폭락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 매도하면서 다른 쪽이 받아갈 좀 더 받아가고, 또 걔가 빠짐으로써 이제 뭐 알테오젠 사야 되는데 뭐 알테오젠 막 사게 되면 주가 막 폭등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매수 들어오면서도 주가 눌려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그래서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간 수급이 좀 더 들어올 걸로 추정을 하는데, 봐야죠. 이제 봐야 되고, 공식적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더 위에서 산 물량들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더 위에서 산 물량도 많은데, 일단 마감 동시효과에 어찌됐든 저점 대비해서 그 들어 올려놓은 폭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경우도 들어 올려놓은 폭이 있기 때문에 마감 동시효과에 18만 5천 원에 다 일단 걸어 놓으시라 그랬어요. 일단 걸어 놓으시라 그랬고, 그게 이제 다 체결됐기 때문에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이제 정리된 걸로 일단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또 보면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원체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계셔서 계속 말씀은 드려왔는데, 하여간에 뭐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주의는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 종목이 좋다 해도 뭐 예전 물량이 됐든 이번에 들어가신 물량이 됐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진짜 주력주에서도 진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처럼 업황이 완벽하고 또 KB금융처럼의 흐름이 아니면 뭐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셨는데 듣고 계신 거 아니신가? 그 문자 아까 제가 보내드렸는데 채팅방에 이제 안 올렸나요 혹시? 아 이런 문자만 발송만 했네. 채팅방에 안 올리고 그죠? 에이고 그래도 문자 다 나갔으니까. 그래서 MSCI 지수의 영향 부분에 이제 HED 현대일렉은 30만 원 그리고 어떻게 하셨지? 아 웹 발신으로 그렇게 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보유 물량 100% 정리하고 대처를 하자 했으니 오늘 공짜로 드신 거죠. 뭐 어차피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래봐야 뭐 1, 2%, 2, 3% 수익이신 건데 그래도 좀 시간의 거래 전량의 매도를 이렇게 쌓이잖아요. 저렇게 또 쌓였다고 해서 저게 폭락으로 연출되냐? 그렇지는 않죠. 또 지금 가격에 지금 종가에 나 33,000주 팔고 싶어요 거지. HD 현대일렉도 뭐 그래서 뭐 하여간 요 내용들은 뭐 넘어가고 월요일 기준에 LS일렉이라든가 이런 쪽은 뭐 보기가 좋겠네요. 이제는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23만 5천 원에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수요일 날 매우 정리가 잘 됐지. 마지막에 들어간 24만 원 물량 손절하더라도 정리하자. 잘했죠. 뭐. 그리고 재령전기가 수요일 날 7만 6천 원에 정리했나요? 하여간에 정리를 했고. HD 현대일렉은 29만 5천 원 이탈 시 정리 수요일 날. 그렇게 하고 오늘 뭐 27만 7천 원까지 내리고 돌렸는데 28만 원 초반에 샀으면 제일 좋았을 뻔했는데 하여간 29만 원, 29만 뭐 4천 원. 그럼 29만 2천 원 대비해서 9천 원이니까 3% 수익 내고 뭐 잘 됐네요. 뭐 결과가. 자 위에서부터 한번 쭉 보고 나서요. 그리고 주력 포트폴리오 이제 계산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기준에서는 삼성전자 주력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를 30% 비중까지 이제 확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러한 흐름이라면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커서 불편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뭐 어차피 지난달에 그러니까 4월달에 10% 그리고 5월달에 15% 그렇게 설정을 했었죠. 그러면 수급에 굉장한 자신감이 삼성전자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수급 범위에 대해서 매도 물량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45%에서 이제 이번 조정 기준에 이렇게 하죠. 35 문자는 이렇게 나갔으니까 이미 35, 25로 하죠. 그럼 됐죠. 그래서 10% 그다음에 조금 기간을 두고 옮기자 해가지고 5월달에 15%. 근데 이제 5월달에는 하이닉스를 옮겨온 게 아니라 여타 이제 IT 종목군들의 정리. 그래서 삼성전자를 15%로 확장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25%로 확대를 하면서 하이닉스 부분 35. 원래는 이제 30대 30, 그러니까 5대 5 혹은 삼성전자를 조금 더 편입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다음에 KB금융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도 제 입장에서도 한 달 맞춰서 가야 될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오래되셨죠. 앞방 선생님 연장 네 번째 연장이신가요 벌써? 어이구 대단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비중 그 다음에 BH는 한 요 포트폴리오는 조금 더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허리띠를 너무 쫄라매서 숨을 못 쉬어서 그러나 일단은 좀 힘들어. 허리띠를 풀을게요. 어휴. 그래서 그러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나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데 BH에 대해서도 넣는다라고 설정을 잡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이제 수급 범위부터 쭉 보고 우리 포트폴리오 이제 그 전체 구성 범위에서의 흐름도 잡아놓고 그리고 대처를 할게요. 자, 일단 오늘 기준의 월말 효과 때문에 종가 기준의 삼성전자 툭 미끄러진 부분이 매우 아쉽죠. 오늘 장중에도 74,500원 시초가 기준에서 이제 매수한을 드렸고 AMD 관련해서의 이슈 범위도 있다. 그 부분이 좀 부각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도 했었는데 어찌됐건 종가는 부합으로 끝나버렸어요. 아쉽게도 뭐 수급 외국인들 매도 감안하면 뭐 기관이 뭐 때려사서 뭐 방어를 했다 그런 내용보다는 외국인들도 매도와 매수가 있고 순 일방향인 그 매도는 아니에요. 매도와 매수가 있고 그리고 집어던지는 매도 강도가 지금 주가 밑으로 집어던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위에 걸어놓고 매도가 된 거고 그래서 매수하는 쪽은 또 위로 매수를 한 거고 손바뀜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요. 포트폴리오 구성 그 기준에서 이제 내용 부분들은 설명을 할게요. 하이닉스가 고점 사상세대째 찍은 것까지는 좋은데 10%를 밀었다. 이번 주 그다음에 지난주 올라온 것까지 싹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뭐 문제가 있냐? 하이닉스가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냐? 오늘 없어요. 그냥 이제 뭐 월말 효과 자꾸 얘기는 제가 하긴 하지만은 월말 효과 월말이면 무조건 이렇게 뭐 눌리고 끝나야 되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기준은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10%나 밀려서 좀 화가 나긴 합니다만 얘를 팔아서 뭐 딴 종목을 설정할 수 있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부분에 주력주의 기준에서 25와 35로 좀 명확하게 이제 좀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25와 35%로 기준을 설정을 잡고요. 그다음 자동차의 이제 현대차 기준의 흐름에 있어서 25% 그대로 유지하는데 아니 무슨 현대차도 말 같지도 않게 무슨 27만 7,500원 찍자마자 그냥 두들겨 맞아서 지금 7거래일째 마이너스, 7거래일째 마이너스. 아니 얘가 뭔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급은 누적적으로 오히려 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정체 수준인 건데 주가만 밀려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땡큐야지. 비중을 30%로 확대를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죠. 비중을 확대하려면은 거래가 지속적인 거래 수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인 거래 수반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쉽게도 실적 대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고 조금 이따 이제 주력주 기준만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릴 때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뭐 오늘 2%대 강세를 띄다가 과도하게 이제 미끄러졌어요. 뭐 하여간에 다 월말 부분에 물량 뭐 들어오고 나가야 될 물량들 왔다 갔다 하면서 윈도우들이 쓴 성격의 그러한 흐름 속에 조금 이제 뭐 종목별로 자기들의 그 뭐 상황에 맞게 그냥 종가가 그렇게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체 추이 추세는 뭐 어찌됐든 나쁘지 않은 기준이니까 KB금융도 무슨 말 같지도 않게 장중 기준에서 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죠. 갑자기 뭐 문제돼서 뭐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월말 기준에 매수할 쪽은 매수한 거고 그다음 종가 기준에 뭐 난 물량을 좀 정리해야 된다는 쪽은 뭐 정리한 기준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8만 원대 형성하고 나서 종가 79,500원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자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내용으로 갑자기 장막판에 뭐 밀려 내려온 거거나 그러진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한국전력 기존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아쉽지만은 이제 뭐 주력주에서는 거래가 좀 제한적이고 단기 수급이 좀 꼬여져서 뺍니다만 일단은 어찌됐든 주력주에서 빼는 거일 뿐이지 계속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전략을 계속 설정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거래가 수반되고 뭐 전체 시장에서 부각될 정도의 거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5MA, 20MA 평균 거래를 넘기고 양봉인 흐름 거기에 수급이 뒷받침되면은 다시금
좀 공격적으로 다시 편입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유지하고 대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변동성 매매를 해야 되는데 현금 비중이 없어. 그러면 현금으로 정리하셔서 현금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주력주의 기준에 우리가 사실상 시가총액의 규모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BH하고 또 오늘 공식적으로 전량 매도를 한, 왜냐면 이제 그 MSCI 주식 편입되면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의 HD 현대 일렉트릭 새롭게 이제 그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늘 거란 말이에요, 그죠? 5%씩 이렇게 늘 건데 일단은 그 종목군들을 넣는 이유나 이런 부분은 뒷부분에 또 설명하는 걸로 하고,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정책주로서 미국 정책주 정책 그리고 AI 쪽으로 기준을 잡을게요. 전력기기 AI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BH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쪽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애플발 AI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주력으로. 그래서 뭐 이수베타시스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하여간에 뒤에 다시 또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월말 종가 기준으로 넣다 보니까 MSCI 지수 편입돼서 오버슈팅 나온 부분의 종가를 그대로 이제 연결해서 이제 스타트가 잡히니까 어찌 됐든.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도 26,450원 요거는 가격이 참 유리하다라고 할게요. 지금 시가총액은 1조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먼저 이수베타시스는 그래도 9,800억인가요? 그 정도 됐을 때 설정을 한 거고, 얘는 조금 못 미치긴 합니다만 여러 면에서 고민을 했어요. 여러 면에서 하여간에 최대 좀 이따 고치고, 요거 쓰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올려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옆에다 놓고 하나씩 다시 쓸게요. 한국전력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주력의 5%에서 비중만 빼는 거지 얘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진 않다. 고점 대비해서 잘 쉬어가고 있고, 손바뀜 잘 나왔고, 주춤거리는 그 흐름만큼 고점 대비 가격 조정, 또 기간 조정, 실질적으로 올 2월 이후에 형성돼 있던 그 가격의 하단에 놓여져 있잖아요. 뭐 물론 2월로 따지면 2, 3월로 따지면 상단이기도 하지만은 고점까지 이제 형성하고 눌린 폭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월 말부터 따진다고 했을 때 3월 말 이후에 수급 정체 손바뀜 속에서 변동성이 고점 대비 20%나 미끄러져 내려오는 가격 조정과 4월, 5월 2달 이상의 횡보, 고점은 형성했지만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 그래서 5% 비중 유지하면서 이제 대처를 할 거고, 신규 편입은 이제 거래 수반되고 수급 개선되는 게 확인되면 그때 기준에서 이제 신규 편입 기준을 좀 설정을 할게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재차 편입 설정을 잡은 게 24만 원에서 이제 공식 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뭐 고점은 24만 9,500원까지 올라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21만 원의 편입, 그리고 20만 원 공방 그 지지 좀 확인하면서 그 기준에서의 편입.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 이제 편입을 지금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매수가 그렇게 자주 나가진 않아요. 거래가 둔화돼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한국전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6월 포트에서는 공식적인 주력 포트에서는 이제 빠져 있다. 그리고 기아 말씀드렸고요. 기아도 지금 11만 7,700원인데 아쉽다. 고점 대비해서 밀린 폭 자체도 과도하다. 뭐 이렇게까지 숨도 못 쉬고 눌려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 실적 감안했을 때. 그래, 한미반도체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뭐 종목을 다 주력으로 넣을 수는 없어서, 그래서 기존에 이제 5월부터 한미반도체는 뺐잖아요. 작년부터 계속 가지고 왔었고, 오늘 16만 1,800원인데 수급 범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만약에 지난번처럼 이 한미반도체가 고점 15만 3천 원대 15만 3,100원인가에 찍고 나서 이제 눌리고 거기서 맴돌았잖아요. 14만 원 수준에서. 수급도 이제 좀 꼬여 있었고 좀 정체였었고. 근데 그게 이제 수급이 조금 개선되면서 다시 슈팅 나오고 17만 4,100원. 모멘텀도 있고 다 좋아요. 어설픈 반도체 소부장 뭐 전공정이 됐든 후공정이 됐든 뭐 박사들 나셔서 윤정도 뭐 그렇게까지 똘똘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범위에서 다 좋은 건 그 업체들 좋은 건 알겠는데 저평가냐 아니냐 했을 때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만큼은 저평가 논리를 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하다못해 한미 반도체도 주가가 17조 원을 넘겼기 때문에 뭐 우량주인 것처럼 솔직히 표현하지만 그렇게 우량한 뭐 우량하죠. 근데 17조를 넘어설 정도의 펀더멘탈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이제 머니 게임인 거죠. 근데 그나마도 얘는 12%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거고 얘만도 못한 친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못나서 못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좋은 업체인데 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프리미엄 높은 것도 좋은데 수급이 제한적이고 그런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여간에 한미반도체의 경우도 뭐 저평가 아니라는 건 뭐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다만 이제 수급 범위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 기준으로 기술적 대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 대금이 둔화되면은 미래는 없어요. 최고점에서 잡으면 양 손절이 되더라도 일단 잘라내고 그 다음 범위를 보겠다는 거예요. 뭐 한 번 효자가 계속 효자 아니 윤정두가 에코프로를 2017년부터 에코프로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그때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4,000원, 5,000원 했나? 그때부터 그때 뭐 시가총액 작았죠. 그때 주식수 한 2천만 주 했을 거예요. 굉장히 작았어요 시가총액도. 그리고 이제 교육용으로 들이다가 그게 이제 뭐 15,000원, 2만 원 막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좀 확대되고 비중 조금 더 늘려드리고 그게 2017년도 한국장제TV 와우파에 제발 좀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교육 열풍 좀 불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1년 다 있을 때 그 기준이었어요. 그 가격대가. 그런 에코프로 23년 하반기,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그 큰 수익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다 잡아냈잖아요. 에코프로 비행까지도. 근데 지금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갖고 계신 분들께 아주 강력한 매도 사인을 드리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한미반도체는 당장은 정점 인식이 잡힐 가능성이 제한적이고요. 시장을 어차피 4,000포인트 넘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3,000이 아니라 4,000.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요 바탕으로 이제 4,000 넘긴다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한미반도체도 한 30만 원은 넘긴다 봐요. 나머지 종목 뭐 다 올라가겠지. 안 올라가는 종목이 어디 있겠어. 만약에 진짜 시장 4,000포인트 간다라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이제 2,800만 놓고 보더라도 2,800 글로벌 증시는 다 넘기고 있는데 왜? 그래서 2,800만 놓고 보더라도 한미반도체 기준도 충분히 얼마? 2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을 수 있어요. 2,800 넘기면 한미반도체 20만 원 왜요? 2,800을 넘기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 돼. 그리고 현대차가 가야 되거든요. 하이닉스가 가면 한미반도체는 다시 똑같이 신고가를 나오죠. 2,800 가려면은 삼성전자가 최소 8만 5천 원 정도, 8만 5천 원 최소. 2,800 넘기려면 하이닉스도 21만 원 신고가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가 있어야죠. 22만 원, 23만 원.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20만 원 나올 수 있어요. 그 뭐 기간은요. 6월 달에 그렇게 올라도 이상할 거 없어요. 퍼센테이지로 얼마 안 되거든 사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그렇게까지 보는데도 주력주에서는 이제 일단은 빼놓은 상태다. 그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거래가 둔화되고 수급이 좀 꼬여지고 그러면은 일단은 100% 현금화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럴 가능성 제한적으로 보여요. 시장 지수 자체가 지금 많이 미끄러져 있잖아요. 오늘 소폭 반등이 나왔어도 2,630포인트대. 투권 들면 2,700이란 말이야. 미국장의 흐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과하게 눌렸고 현대차까지도. 그래서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자에는 이제 거래 수반되는 거 여부 보고 그다음에
LG전자가 소폭입니다만 매수는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장중고 그 변동성 확장 대비해서 미끄러져 버렸어요. 오히려 맨 처음 매수 단가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잡은 물량은 손실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 순조를 하더라도 거래가 계속 둔화되면 빠지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가능성은 이번 주 고점 다음 주에 넘길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장 쪽의 효과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주가에 대한 명분, 모멘텀을 찾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은 LG전자 쪽을 이제 백색 가전 마진율이 적은 백색 가전 그것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죠. 성장성의 기준도 놓고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거래대금 또 지금 이제 수급 유입된 거 감안하면은 다음 주 초반에 고점 돌파 시도 보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다음 주 초반에 못 움직인다, 꼬리 저 감싸 안지 못한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 손절을 하더라도 정리. 뭐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 베타시스도 아름아름 이렇게 되면서 12.57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3에서 5% 밀리면 정리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발생됐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응? 너무 이제 종목을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 좀 정리할 건 정리하자 이렇게 설정을 한 건데 거래가 뭐 완전하게 급감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 고점 찍고 눌렸을 때 그리고 이번 주 거래 둔화되고 수급 조금 꼬이면서 쉬어갔다. 근데 그 사이에 뭐 하이닉스 21만 원 고점 찍고 눌린 뭐 그것도 10%예요. 또 이수가 그냥 멈춰져 있던 게 아니라 어찌됐건 지난주에 또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의 흐름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금 고점을 형성하는데 그 고점 형성 부분의 신뢰도가 이제 떨어질 때 무슨 얘기냐면 거래가 없이 또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이제 고점 형식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이닉스가 탄력을 받든 한미반도체 탄력 받든 막 이런 흐름 속에서 같이 이제 연동은 되는데 수급도 제한적이야, 거래도 제한적이야. 그러면 정리. 그러면 제가 먼저 알아서 정리 매도 사인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늘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설정하는 날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얘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만 얘도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놓게 거래가 이제 없는 종목의 기준은 왜냐 칸수를 좀 많이 차지해서 전체 문자 안 나가서 그래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 APR은 오히려 추세 강화 속에 점진적인 뭐 흐름이 계속 나오니까 APR 같은 경우 매수엔을 낼 수도 있어요. 뭐 HL 만도에서도 그런 흐름인 것처럼. 근데 이제 둘의 그 기준은 일단 메이저 수급이 손바뀜이 됐든 매수가 됐든 아름아름 진행돼 있는 상태고 주성 엔지니어는 좀 정체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비중도 꽤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래 어쨌든 5% 비중이었고 누적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뭐 수급이나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고점 대비해서 21%나 밀렸어요. 이거를 정리합니다. 이건 아니야. 네? 정리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탑선님께서 연장기념 대표님 삼겹살에 소주 사주세요 하셨는데 번개 한번 만드세요. 그러면 뭐 케빈 선생님이 만드시든 그럼 제가 모실게요. 모시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거래 적은 종목군들은 이렇게 좀 내려놓겠습니다. 한국전력도 일단 좀 내려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좀 낫긴 하겠다. 그게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터질 때의 설정 범위 주초반 정리 기준의 종목이 아니라 관망 비중 유지 관망 비중 아직 유지하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매도 사인을 드릴 테니까 비중 유지 관망 기준의 종목 뭐 이렇게 해서 좀 나뉘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LG전자도 사실상 주초반에
지금 수급 범위에서 이제 정체되면 움직일 수 있어요. 요렇게. 너무 그럼 또 너무 없나? 그럼 이수 베타시스도 내려가야 되나? 아니지. 이수는 터져 있는데. 하여간에 뭐 이렇게 갑시다. 그럼 기아, 한미반도체, 이수 베타시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2.5% 들어갔는데 야, 그 복잡해지네. 나중에 월요일날 봐서 예전 방식으로 돌리든 할게요. 그래놓고 그 저기를 잡을 테니까 어차피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예?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진입돼 있어서 아모레퍼시픽 예. 종가가 말도 안 되게 좀 마감이 됐어요. 194,200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9,500원에 들어갔는데 그죠? 2.5% 일단 비중 유지하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추가 편입도 할 수 있고 손절도 할 수 있는데 누적적인 흐름이나 추이 추세가 원체 강해서 들여다는 물건인데 거래가 제한적이면 이 밑으로 내릴 겁니다. 어차피 APR도 좋고 뭐 여기서 지금 밑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나쁜 종목이 어디 있어요? 길 가는 유치원생도 다 아는 LG그룹주, 하나그룹주, 한국전력 그 종목군들 다 긍정적이잖아요. 나머지 이제 만도나 주성엔지니어링 APR은 종목명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유치원생이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유치원생? 한국전력이나 하나그룹이나 LG그룹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초등학생만 돼도. 그래서 일단 하여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당장 변동성이 없는 경우 종목을 좀 밑으로 내놓는데 이게 불편하면 예전 방식으로 회귀를 시키고 아모레퍼시픽,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뭐 기아 종목이 이제 좀 가벼워져 있어야 장중에 뭐 예를 들어서 YC 같은 경우에도 검색기 떴었잖아요. YC 같은 경우에 검색기 뜨고 상한가란 말이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도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도 설정을 해야 되고 지금 재진입 이후에 상한가까지 그리고 뭐 SK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개장 초에 어제 변동률 확장된 이후에 오늘 눌려졌는데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의 흐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된다면 들여다보는 게 옳겠죠. SK도. 얘도 뭐 주춤하다가 오후 뭐 1시 넘어서 빰빰빰 치고 들어올린 거예요. 수급 범위 궁금하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한번 뭐 더 들여다 볼 겁니다. 지금의 기준에서는 일단 그 현금 비중이 아니라 종목 수를 뭐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종목 수를 좀 낮춰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들여다보고 뭐 하는 걸로 설정을 잡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의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메타방에는 그 시간의 거래 부분의 창을 항상 마감 방송할 때 제가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하거든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막판에 누른 거 이런 거 뭐 돌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알테오젠 시간에서 뭐 마감에 그 움직였던 부분이 있어서 시간에서 알테오젠 조금 눌려져 있는데 하여간은 뭐 내일 월요일에 또 보시죠 뭐. 이런 그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군들도 들여다보고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어찌됐든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는 종목을 이렇게 바꾼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HD현대일렉, BH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변동성 매매가 됐든 뭐가 됐든 스윙 종목의 기준에서의 현재 기준은 이제 IT 쪽은 이수베타시스,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원체 거래가 없어서 그 매매의 기준을 잡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LG전자도 여기다 내려놓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거래 터져 있어서 일단은 LG전자 회복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에 지금 30일로 해놨죠. 그러면 30일 거에서 LG전자를 다시 살려놓을게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거래가 터져 있어서 다음 주에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LG전자.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이 좀 이제 아쉽게도 미끄러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잘 올라가다가 그거는 이제 월말 기준에서의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다시 또 LG전자 얼마였어요? 104,800원. 그 갭상승의 꼬리 감싸 안고 돌릴 수 있어요. 여기서 계속 거래가
주간 단위에 터져주면 뭐 매우 긍정적으로.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뭐 LS 일렉트릭도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주력에는 HD 현대 일렉을 넣어놨으니까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거래가 사실상 제한적이에요. 800억이라 밑에 한국전력도 일단은 수급이나 거래 제한적이라서 밑에 APR도 거래 대금이 만족스럽진 않아요. 하여간에 거래 대금 2천억 이상 터지는 날 전략을 꾸려드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HD 만도까지 HL 만도까지 그래서 비중 유지하면서 관망이라는 거예요. HL 만도 매수엔 나가긴 했지만 주 초반에 얘도 정리할 수도 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거래가 도저히 안 나오면은 차익 실현하고 차익 실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네들 그 주력 포트폴리오의 요 비중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저 비중을 왜 설정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해석. 뭐 삼성전자 이런 건 맨날 설명드리고 하기 때문에 간략한 해석을 해드릴게요. 간략한 해석을 해드리면서 전략 기준 설정을 잡을게요. 그래서 일단은 세그룹 67 기준에 24년 06월 포트 그리고 오늘 원고 작업하시면 이건 꼭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포트 6월 포트 오늘 방송에 못 갖고 나가더라도 제로로 돼 있는 6월 포트를 캡처를 해서 잘라놔야 월요일 날 가서 방송하고 캡처를 뜨겠죠. 그죠? 월요일 날 벌써 움직인 거를 캡처해서 갖고 가면 큰일 나니까 오늘 방송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부터 넣습니다.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KB금융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 BH가 오늘 기준에서 보시면은 수급이 오늘 33만 주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한 1%또 산 거예요. 10%를 넘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원고가 없는 대신 원고 없더라도 요 수급이나 이런 거 다 잘라서 요 유료방에 좀 한 번씩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고 작업 이제 뭐 디테일한 거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죠? 검색에 나온 종목은 퓨만 자르면 되고 월요일 날 뭐 예를 들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 없으니까 그냥 장중에 잘라놓은 거 그 정도 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추가 강세를 띄면 뭐 가지고 나가긴 하겠지만 기관 쪽의 수급이 연기금 등을 통해서 뭐 전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한두 군데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흐름이라면은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애플발 그 내용들이 내년에 내년에 된다. 다음 달에 6월 달에 이제 계속 불거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애플 쪽에서 AI 기능을 완벽하게 탑재한 아이폰 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 부분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체 수요, 교체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 대략 한 10%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그 아이폰 관련 주들, 뭐 BH 포함해서 뭐 지금 뭐 삼성 전기나 LG 이노텍의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최근의 흐름이. 그래서 BH 같은 경우에 이제 9천억에 1조 미만입니다만 얘를 주력의 5% 비중으로 넣는 거예요. 변동성 확장을 좀 기대하면서. 그래서 기존에 그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수페타시스 딱 작년 5월 말이에요. 6월 말이구나. 제가 아까 5월 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6월 말이네요. 14,630원이면요. 장중에 시가총액 1조를 넘겼었어요. 그 이전에도. 근데 종가에 이제 이렇게 돼서 마감 그러니까 6월 말에 종가 저렇게 된 건데 14,630원 곱하기 6,320만 주가 될 거예요. 그러면 1조가 안 나와요. 비슷하네 지금이랑. 그죠? BH가 지금
시가총액이 9,100억 정도 할 겁니다. 9,100억. 그죠? 그래 3,450만 주 수준. 3,450만 주. 오늘 종가가 25,450원, 26,450원 정도.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흐름들이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편입 비중 설정하고 이제 뭐 어마어마한 변동률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잡아내겠다 그 개념보다는 일단은 이 정도로 이제 많은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그리고 이 정도로 많은 또 외국인들의 누적적인 또 매수도 유입돼 있고, 그래서 4월 22일부터인가요? 아까 언제부터였죠? 하여간에 뭐 요 정도 수준을 놓고 봤을 때 360만 주면 이제 10%를 넘긴 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10% 이상 매수를 했고, 그 규모의 면이 외국기관 그 순매매 상위의 기준을 놓고 보시면은 4월 20일부터 해서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니까 시가총액 순위가 아마도 250에도 못 미칠 거예요. 양시장 다 합쳐서 1조 이상이 한 250개 될 겁니다. BH의 순위가 오늘까지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거예요. 20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20위 안에. 올해 4월 20일부터 해서 매매 금액 기준으로 봐야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몇이야? 금액 기준으로 그래도 꽤 높죠. 그리고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뭐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10%가 들어온 거예요. 한 달 좀 넘는 기간에. 어마어마한 거지. 어마어마한 거지. 그잖아요. 또 기타 부분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그 BH 원고 부분에서 4월 24일부터네요. 4월 24일부터 누적적인 수급 범위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좀 같이 올려드리고 5%의 기준을 채워서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오늘 지금 현재 그 단가 종가가 26,450원이고요. 그리고 시간에서도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오늘 종가 이후에 주말 내용 없이 비이성적으로 갭상승이 크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뭐 어차피 우리는 지금 비중을 갖고 있고 5%를 3%였죠. 근데 월요일부터는 이제 5%로 할게요. 어차피 주력까지 넣어놓은 종목이라서 계산기 계산을 해보면 5만 원, 500만 원 가상계좌 1억 기준에 500만 원 나누기 얼마 26,450원 오늘 종가 기준 그럼 190주 정도 되겠네요. 189주, 190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HD 현대가 아니라 HD 현대 일렉트릭이죠. HD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그렇게 해서 HD 현대 일렉트릭도 지금 종가가 30만 1,000원 기준이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조차도 끝내줘요 좋아요 해놓고 이거 살까요? 그러면 헛소리예요. 못 사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살아가는 경우에는 조금 사라 그러지. 그래놓고 뭘 사라 그래? 전력 기기하고 전선하고 묶어서 전선 기준에 누구 사라 그래요? 대한전선도 아니고 대원전선 사라 그래. 시가총액 작은 거. 뭐 템버거 먹으러 갑시다면서. 근데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인 자산 운영을 하시다 보니 더 잘 아시잖아요. 실질적인 수익은 이런 데서 나는 거지. 이런 종목에서. 그죠? 그래서 그냥 뭐 막연히 매매도 안 해본 친구들이 막 여러분들 현혹시켜서 이 종목이 간다. 안 돼. 거래대금, 거래량, 수급 다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HD 현대일렉도 17주 정도 반올림해서 17주면은 500만 원 기준이 될 거예요. 삼성전자를 25% 넣기로 했죠. 그러니까 2,500만 원 나누기 오늘 종가. 그래서 73,500원인데 제 판단할 땐 비중을 늘려서 대처할 만한 값어치가 있고 지금 위치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쪽 340주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2,500만 원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35% 원래 이제 5대 5인데 너무 빠르게 이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고, 그러니까 한 10%는 옮기셔야 돼요. 벌써 이미 이제 다 그렇게
5월 달 중순 이후에 또 5월 기준 말일에 가까울 때 벌써 이미 이제 옮기는 걸로 다 기준을 잡아드렸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지금 가격은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은 위치. 아니 어떻게 시가총액 2위짜리를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놓고 거기서부터 10% 조정을 줘요. 단기간에 아무 내용도 없이 조정을 받을 이유도 없고 185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기준 25% 비중이죠. 현대차하고 삼성전자의 비중이 같아요 지금. 현대차도 오늘 뭐 너무 좋은 단가죠. 뭐 25만 3천 원. 저 혼자 날로 먹는 거 같네 또. 25만 3천 원 나누기 2,500만 원 나누기 25만 3천 원 하면은 대략 99주 정도 됩니다. 100주라고 할까요? 100주? 2,530만 원 정도는 다른 데서 좀 줄여도 되니까 100주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KB금융이 오늘 얘도 뭐 8만 원 미만이니까 얼마나 좋은 가격이야. 79,400원에 5% 500만 원 나누기 79,400원 해주면 잠시만요. 헷갈려. 나누기 79,400원 해주면 63주인데 이 세주 37, 21 아까 저기서 현대차에서 조금 더 30만 원 편입한 거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60주 60주 더 넣어놔야 되는데 그죠? 어찌됐든 자 결론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 부분을 설정을 했고 이 부분을 이제 캡처를 해서 드릴게요. 두 가지 캡처를 다 드릴 테니까 새롭게 그 등록하셔가지고 원고 작업하시는 분 그래가지고 오늘 기준에 제로 수익률 부분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월요일 날은 두 장을 갖고 가겠죠. 하나 이제 제로 금요일 기준에 제로인 거와 월요일 날 종가 기준에서의 손익 부분. 그래서 이렇게 종목 단가 수량. 단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종가 5월 말 종가 대비 6월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이고 포트폴리오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딱 제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매입 금액 2,499, 3,500, 2,530, 그다음에 470이니까 이제 500 되고 뭐 거의 1억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하는 금액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산이 규모가 다 다르시니까 근데 이제 뭐 자산 규모에서 나는 주력 포트폴리오를 50%를 채울 거야. 최소 50에서 80%를 채우셔야 돼요. 주력으로. 그러니까 나는 80%를 채울 거야. 그럼 80% 기준에서 방금 나눠드린 퍼센테이지로 비중을 딱 맞추시고 그다음 나머지 20% 갖고 이제 뭐 변동성 매매 뭐 한미 반도체를 매매를 하시든 뭐 이스페타시스를 하시든 LS 일렉트릭을 하시든 매매 사인 나오면 거기서 또 혹은 종목 검색기에서 SK가 뜬다. 또 뭐 YC가 뜬다. 그럼 그 매매 병행해서 하시면 되죠, 충분히. 그리고 이제 주력주의 기준에서 이제 그 편입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간단하게만 말씀드려요. 자세히 설명 다 해놨으니까. 삼성전자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결론은 지금 엔비디아의 협업 관계가 결렬이 되더라도 뭐 안 돼. 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안 돼. 기술력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서로 이제 의견 차이로 협업을 뭐 당장 이뤄내지 못한다라고 해도 지금까지의 기준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추세가 형성돼 왔었다. 그러니까 지난 23년 1월부터 해서 시장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와 있어요. 주도력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이번에 좀 많이 미끄러지긴 했지만 수급이 그렇다고 해서 비이성적으로 빠져나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HBM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뭐냐면 HBM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지금 53%잖아요. 그게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중이 얼마? 53%뿐이 안 돼. 내년에 59%까지 늘어난다고 해도 그러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 이외의 기준을 잡았을 때는 그냥 삼성전자 그러면 대부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엔비디아 독점력을 가져가는 게 전체 파이 기준에서 53%였는데 작년 기준에 이게 대부분 다 그냥 엔비디아의 발 매출이 전체 파이에서 53% 된다라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이닉스도 엔비디아의 매출이나 영업이익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죠. 점유율이 HBM의 점유율이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지금 엔비디아에는 HBM3E 8단까지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 12단 양산에서 넣는다는 얘기고 그 12단은 삼성전자 가장 빨리 넣을 수 있다라는 건데 아직 안 넣고 못 넣고 있는 거고 그리고 4세대, 3세대, 2세대, 1세대 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품들을 여기저기서 다 쓰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뭐 그 HBM이라는 게 GPU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반도체 D램 한 장을 쓰는 것보다 뭐 2장, 3장, 4장 직렬과 병렬이 있잖아요. 병렬은 오래 쓰는 거고 직렬이라는 거는 세게 쓰는 거잖아요. 우리 어릴 때 건전지 가지고 직렬, 병렬 배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삼성전자 쪽의 기준은 엔비디아에 납품을 안 하고도 전체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뭐 38%라는 거고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순간 더 확장이 되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만 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이제 뭐 엔비디아발 내용에 대해서 민감해 하는 시장 분위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도 이제 하이닉스가 올해 사상 최대치 20조 영업이익 넘길 걸로 보는데 삼성전자도 58조 9천억이라는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넘길 걸로 저는 봐요. 전망치가 지금 38조거든요. 괴리가 크죠. 근데 뭐 엔비디아발 만약에 내용이 나오면 그냥 HBM 납품 정도가 아닌 위탁 생산까지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막연한 거기 때문에 그걸 막연하다기보다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그 내용도 지금 오가고 있다라는 정도. 그게 터지면 뭐 제약바이오처럼 뭐 점상 간다는 식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형성이 되면은 뭐 주도권이 굉장히 하이닉스 대비해서 월등히 강화될 수 있죠. 주가의 흐름에 대한 주도권, 뭐 시장을 뭐 장악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뭐 AMD나 이런 쪽하고 협업 관계 부분도.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이 정도 가격이라면은 또 결실이 나올 수 있는 그 시점이라면 또 이 정도의 수급이라면은 지금 기준에서 원래는 30% 이상까지도 채울 수가 있는데 뭐 단계별로 움직이기도 하고 단계별로 그리고 원체 하이닉스도 이제 오늘 눌려서 고점 대비해서 조정률이 10%까지 형성돼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 45에서 35%로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15에서 25%로 이제 비중을 조금씩 바꾸는 기준을 설정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비중을 줄인 거를 뭐 이거를 뭐 자동차로 간다든가 다른 쪽 조선을 간다든가 그럼 반도체가 정점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정점이야라고 하면서 줄이는 게 되죠. 근데 그 개념이 아니야. 삼성전자로 옮겼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누가 더 우위예요 한다면 아유 똑같아. 그나마 또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가 더 가볍지 않냐? 아유 그것도 똑같아. 거의 비슷해요. 응? 오히려 20년 11월, 12월, 21년 1월까지 해서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더 가벼웠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비중을 못 늘리는 게 아쉬울 뿐이고 현대차 지금 순이익이 작년 12조, 올해 13조, 내년 14조예요. 응? 13조 기준으로 PER 10배만 잡아도 130조가 나와요. 시가총액이. 그럼 그 130조의 시가총액 나누기 주식수 2억 900만 주 하면은 주당 60만 원 넘겨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주들의 PER은 평상시 5에서 7배 정도, 5배에서 7배 사이에서 움직여요. 그럼 5배로 잡으면 이제 시가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3조 기준 잡고 65조. 지금 53조. 65조 나누기 2억 900만 주인데 2억 주라고만 하면은 그럼 그게 이제 30만 원대. 그리고
7배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거기는 오버슈팅이라고 보지 않아요. 7배까지를. 그러면 9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80% 올라와야 돼. 70%.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근데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10배라는 거는 오버슈팅.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냐? 바로 나와요, 조만간. 바로. 6월에 나와도 이상한 거 없어. 뭐 물론 6월 한 달에 현대차가 6월 한 달에 무슨 지금의 기준에서 60% 70% 오르기 힘들겠지만 월봉의 기준에서 변동률 같은 경우에 21년도 1월 달 같은 경우가 50% 움직였어요. 50%. 그러니까 저런 분위기 이제 저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애플카부터 해서 뭐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친환경 부분에 그래서 실질 전기차 2차 전지 랠리는 2020년부터 그런 거예요. 2020년에 배터리 3사의 상승률이 LG화학, 삼성 SDI가 그 시가총액 큰 애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LG화학이 300%대 폭등이 나와요. 1년에. 시가총액 3위가 300%. 시가총액 3위가 300% 나오는데 1년 만에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4위인데 300% 원했어 우리가? 100%만 원했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무겁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달에 50% 등락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시장에 코로나19 이후에 자금 집행, 자금을 뿌려준 유동성 장세 그런 부분에 이제 연동돼 있는 폭인 거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한 달에 50%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주력주로서 비중을 넣는 거예요. 거래가 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뭐 수급은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눈에 보는 것처럼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25% 30%를 채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그냥 진짜 절절한 거지. 왜 못 채우니?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변동성이 확장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래대금이 뭐 안 좋다 이 개념이 아니라 거래대금은 5매매 20매만 넘겨도 되는데 슈팅이나 올려면 터져야 돼. 터질 때 따라붙어도 늦지 않아. 그래서 27만 7,500원 찍을 때에도 슈팅이 나온 거기 때문에 따라붙은 거예요. 거기서 미끄러져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비중 조절 좀 잘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나는 하필이면 최고점에 샀어. 윤정도가 굉장히 강력한 매수잔을 줘서 27만 원에 샀어. 상관없습니다. 얘는 뭐 손절을 해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대처하고 대신에 얘가 눌려져 힘들어 있을 때 뭐 IT에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힘겨워요. 그럼 여타 이제 뭐 변동성 매매 잡아가는 일부 종목에서 그리고 얘네 그렇게 심각할 만큼 조정받는 애들 아니니까 그다음에 KB금융도 고금리 시대에 맞게 KB금융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야. 고금리 기준에서는 금융지주사가 뭐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이런 맥락의 흐름 그거 아니에요. 원래 고금리 속에서는 금융지주사가 다 날라다녀요. 아니 금리가 고금리인데 그럼 당연히 고금리라 대출이 없을 것 같죠. 뭔 대출이 없어. 기존 대출도 있고 고금리 속에서 성장주들의 대출이 가장 커지는 거예요. 자금 펀딩 자금 받아다가 또 대출 받아서 움직임 진행하고 그 마진 그 예대 마진 부분이 금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확장하지는 않지만 그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마진율은 일부 그래도 저금리일 때보다는 낮죠. 근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마진율이 형성되면 안 되니까 예금과 대출의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대 마진이라는 거는 예금과 대출의 그 범위의 마진. 그게 이제 금리가 높으면 그 스프레드가 넓기 때문에 수익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확장이 됩니다. 근데 비이성적으로 수익을 확장시키면 금융당국이 가만히 안 있죠. 그거는 전체 뭐 물가라든가 모든 거에 영향을 주니까 경기 동향에. 그래서 무조건 금리 인상기에는 또 인상돼서 그 금리 고점 그 고금리 기준에서는 금융지주사를 보는 거고요. 금리가 꺾여지는 시점,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이런 시점에서는 뭐 어떤 종목이든 성장주 빠져나오고 금융지주사도 뭐 빠져나오고. HD 현대일렉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들어서 얘가 올라온 게 없어요. 뭐 남들은 뭐 저거 무지하게 슈팅 나왔다 저걸 어떻게 저런 자리에 살아 그러냐 윤정도 나쁜 친구다. 이거 로고 차트로 보시면 퍼센테이지로 올해 기준에서만 뭐 움직였다 아니에요.
21년부터 이미 이 친구는 30%에 달하는 수급,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금의 APR 같은 케이스 계속 손바뀜과 함께 위로 매수야. 응? 그리고 올해 슈팅이 좀 나오는데 올해 슈팅 나온 그 흐름이 벌써 이제 5개월 지났잖아요. 그 뭐 2차 전지 그들의 랠리에도 못 미쳐요. 279%가 뭐 에코프로, 응? 에코프로 2달 만에 오른 게 300%가 넘는데 2조 7천억짜리 12조까지 땡겼는데 2조 7천억짜리 12조. 얜 지금도 12조가 안 돼. 11조도 안 돼. 어? 그잖아요. 5개월 동안에 시가총액 비슷해. 그 저기 뭐야 그 에코프로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친다면 뭐 예를 들어서 97,500원 2월부터 따지면은 97,500원 10만 원이라고 잡아줘도 3조 5천억짜리 종목 10조도 안 돼요. 11조도 안 돼요 지금. 4달 동안에. 그에 반해서 에코프로 상상을 초월하게 움직였죠. 시가총액 2조 7천억짜리 12조까지 두 달도 안 걸렸어. 그러고 나서 4월 11일까지 응? 3달도 안 되는 2달 11일 동안에 얼마? 시가총액 20조까지 2조 7천억짜리 20조까지 그런 랠리도 겪으시고 거기서부터 꺾인 거에 대해서 낙폭과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캔들을 놓고 보실 때에도 저게 몇 퍼센트짜리 캔들이냐 이걸 따지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가파르게 올랐어. 아니야. 변동률이 그렇게 월봉 단위에서 크지 않아요. 48%또 47%, 27%. 이번 달은 제일 더 적었죠. 그죠? 아까 보신 것처럼 현대차가 50%의 월별 변동률도 나오는데 얘는 뭐 아직 시가총액 30이 되나요? 이제 10조 이상짜리 종목이 30개 정도 되나요? 그렇게 하고 현대일렉을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사는 거니라는 걸 또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책주죠. 정책주. 미국의 정책주. 아닌데 변압기기 관련해서 뭐 AI 뭐 수요가 많아서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정부가 나서서 그거를 교체해 줘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그걸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근데 뭐 대선도 맞물려 있고 하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30년 된 거 작년에도 안 바꿔주던 거 갑자기 올해부터 해서 5개년 계획 잡아놓고 다 바꿔줄게. 선거 공약의 한 부분이 되죠. 그걸 이제 공화당 쪽도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그 이상 할 거야라고 이제 뭐 코멘트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폭도 좀 나와 있는데 저평가는 절대 아니에요. 저평가가 아닌데 자꾸 뭐 실적이 좋아요, 뭐 증설하니까 끝내줘요. 그거는 모멘텀, 명분. 실적은 지금 고평가가 맞죠. 그러니까 자꾸 제 주변에서도 저를 위한답시고 방송 관계인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HLB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말씀하시면서 이게 끝내주는데 사실 뭐 증설을 하고 있고 이게 증설하는데 그게 뭐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거 그 수요 많은 거 누가 모르냐고 그래서 어쩌라고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 좋아지는 거 벌써 이미 어마어마하게 반영돼 있다. 저평가 아니다. 다만 기술적이라는 건 뭐예요? 수급 논리라고 그랬잖아요.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사재 끼고 있어. 작년 10월 이후에만 해도 작년 10월 10일인가요? 뭐 헷갈려 지금. 뭐 10월 10일이라고 칩시다. 그럼 누적적으로 외국인들이 17% 샀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얼마? 11% 매도했어. 3,600만 주짜리 11%. 외국인은 17% 샀어. 오늘 MSCI 그거는 손바뀜 얼마 안 돼. 0.3%? 근데 순매수 기준으로 따지니까 0.3%인 거고 무슨 말이냐면은 액티브 쪽에서 매도했죠. 그간 산 거. 매도해서 169만 주를 매도한 거고 오늘 기준에 이제 MSCI 지수 편입 날이잖아요. 패시브 자금 들어온 게 180만 주 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손바뀜인 거지 순매수 11만 주 샀어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펀더멘털적으로는 저평가는 아니다. 기술적으로 놓고 보는데 수급이 상상을 초월한다. 명분이 있느냐? 저렇게 매집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느냐? 명분은 미국의 정책주로서의 기준이다. 좀 조정받는 것 같아요. 안 받아. 조정이 좀 나오나 하는데 안 나와. 뭐 월요일 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 않다. 다만 이제 시간에 마감 동시효과에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캠이 한 2% 정도 MSCI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2% 정도 들어올려진 그것에 대한 눌림은 좀 나올 수 있는데 그것 뭐 일시적인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됐죠? 다 된 거죠. BH 같은 경우에도 애플발 또 전체 IT, AI 발 긍정적인 해석 부분. 원체 또 저평가예요. BH 기술주 치고는 원체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작더라도 원체 지금 뭐 PER, PBR이 기술주 기준에서는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슈팅이 최소 범위를 지금 보는 게 30에서 50%를 보는 거죠. 최소. 다만 비중은 많이 못 갖고 간다. 변동 나올 건 알겠는데 비중 많이 못 갖고 가고 이러다가 외국 기관 들어오던 게 외국인과 기관 들어오던 게 멈출 수 있어요. 자금 집행 다 했어. 더 이상 이제는 뭐 안 사도 돼. 우리 다 채울 만큼 채웠어. 그러는 순간 거래가 둔화되고 급락? 아니지. 그러진 않지. 거래가 둔화되면서 옆으로 횡보 눌림목. 자, 일단 하여간에 마무리 하시죠. 오늘 뭐 원래 금요일이라 짧게 끝냈어야 되는데 길어졌고 솔직하게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 보니 녹화 내용이 제 입장에서는 점수를 매긴다면 70점이 채 안 돼요. 다음에 이제 뭐 월요일 날 마감 방송 또 장중 방송 포트폴리오 방송 진행할 때에 그때 좀 더 종목별로 또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에 설정 범위를 제대로 다시 한번 기준을 잡아드리고 오늘은 요만큼에서 마무리를 해드리는데 저는 지금 흥분 상태. 월요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농담이 아니라 지금처럼 좋은 장이 어딨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장이 어딨어? 농담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잖아요. 정해져 있잖아.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를까 내릴까가 아니라 글로벌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만 유독 못 간 부분에 대한 그것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 위치. 야, 그럼 누가 끌고 올라갈까? 그것만 보면 되잖아.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시면 전부 다 나와요. HD 현대일렉트릭, 한미반도체, HLB, HL 만도, SK 하이닉스, BH 전부 다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무료로 다 보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화번호 있습니다. 뭐 6월 1일이 만기신가요, 아빵님이? 예. 그래서 이번에 벌써 이제 2020년부터 하셔가지고 네 번째 연장이세요. 대단하십니다. 독립하셔도 되긴 한데 제가 볼 땐 저보다 고실력자이신데 그렇게 해서 연장 하신 거고 현탑선님께서 소주 한잔 하세요. 소주값은 현탑선님께서 내시면 제가 그러면은 맥주값을 내든 하고 케빈 선생님께서 족발값을 내고 그러시면 되겠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뭐 함께 하셔서 이 좋은 장에 좋은 수익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해서 월요일날 다시 한번 녹화를 제대로 해드릴게요. 편입 이유, 비중의 이유, 목표치 부분까지 고생하셨습니다.